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성공은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지자체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에선 공공기관 이전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충남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될 내포 신도시를 관할하는 예산군은 수도권에 있는 33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줄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7곳, 문화체육 분야의 한국문화재재단 등 9곳, 환경기술 분야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7곳입니다. 앞서 충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3개 기능군을 발표했는데 예산군도 기본 방향은 이에 맞춰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부군수와 각 부서장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홍보하는 등 혁신도시로 이전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공무원과 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각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들, 출향인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유용성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10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고 밝힌 겁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부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소 완성 등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민간적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지역에서는 그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이런 움직임에 참모를 끼얹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에 지정된 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남.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주 여건 개선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끝내 무산됐고 대학 캠퍼스 유치도 난관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된 건 지난해 10월. 충남도와 홍성군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의료진 450명이 종사하며 암치료 등 전문센터 7개, 11개 진료 과목을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3,700억 원.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했던 지역사회에선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만에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중도금 56억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최근 부지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병원 설립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충남도의 행정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나 투자 유치 심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종합병원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도민들은 많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에 대한 재정 능력이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남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학과와 부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밑그림까지 제시했지만 이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립돌은 국립학교 설치령.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특정하고 있어 충남 지역에는 유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충남도가 내포 캠퍼스 설립 당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령 개정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일부 개편되면서 그때 충남도에서 대전광역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전에 있게 돼 있는데 원래 처음에 설립할 때는 충남 도민을 위해서 설립한 도민의 성금으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와야 되고 그 설치령만 개정이 되면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내포신도시.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응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도의원이 집행부에게 감사 내내 반말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지만 공직사회의 비판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입니다. 김대근 의원이 농어민 수당 지급과 관련해 충남도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담당 부서에 따져 묻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고한 말 없이 기자회견이 우선했어. 내가 그때 뭘 말을 해? 할 게 뭐가 있어? 국장이 허사유리 노릇하고 중간에서 예스맨 노릇하고. 농림축산국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김 의원은 듣고 싶지 않다며 계속해서 반말로 몰아붙입니다. 사과 성명서에도 국장님이 발표한 적 있어? 중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뭘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아. 내 말이 틀렸어? 화를 참지 못하고 볼펜을 책상에 던지는가 하면 국장의 답변을 돕기 위해 다른 공무원이 나서자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전에 그런 별도 설명을 의회한테 했느냐고. 직거래 팀장 아이, 송입니다. 건방지 앉아요. 발언권도 없어.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충남도 내부 게시판엔 직원들의 하소연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나서 유감을 나타내고 공무원 노조도 충남도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행위라며 공식 사과와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뭐 이러려고 공무원 자리에 있나 자주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격 살인이에요. 막말을 넘어서 이제 그 자존심을 뭉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욕설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 약속을 했는데 2년 만에 또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저평가받고 도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저희 발언으로 인하여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의원의 막말로 얼룩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비판과 감시라는 명분으로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하면 서해안 대표 기업도시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에 과감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철강업체입니다.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옮겨온 뒤 최근엔 송산 산업단지에도 공장을 추가로 지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증설에 4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진항을 통한 수출 비중도 늘어 지난해 목표 매출액 1,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전국적인 유통 물량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납품할 때의 그 교통편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좀 잘 돼 있어서 당진에서 저희도 이쪽에 내려오면서 많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 또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라는 입지 조건을 앞세워
당진시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곳은 이미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토지 매입과 설비 지원금을 늘리는 등 과감한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적극적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7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고 관내 기업들의 투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도록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공격적 유치 활동으로 올해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13곳, 투자금은 7,600억여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낸 겁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당진시는 충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내년은 당진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교황청 인사들도 다수 당진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로 천주교를 전하다 순교한 김대건 신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도 평등과 박애주의를 실천한 점을 높이사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또 조선 전도를 제작해 우리나라를 유럽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정약용과 2013년 동의보감에 이어 세 번째로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자신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신도와 같이 또 생활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치료법을 또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사랑, 보편적인 가치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살았던 그의 신앙이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지 꼭 2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당진을 방문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메 성지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데 현재는 국무총리격인 교황청 국무장관 등 인사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천주교 신자를 포함하면 내년에만 100만 명이 솔메 성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바티칸 교황청 국무원장, 파롤린 국무원장과 주 유네스코 바티칸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서 행사 자체는 바티칸 교황청이 함께하고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건 신부 고향인 솔메 성지에서는 탄생 200주년을 기리기 위해 내년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당진 솔메 성지가 한국 천주교를 넘어 전 세계적인 성지로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홍성 지역 저수지와 하천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할 기관에서는 불법 어구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예 손을 댈 수조차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어로 행위가 금지된 저수지. 한 남성이 줄을 당겨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냅니다. 내용물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통에 옮겨 담습니다. 통발을 설치해 민물새우를 잡는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떨까? 영상 속 저수지로 직접 가봤습니다. 나무에 묶여있는 줄을 당기니 어망이 딸려 나옵니다. 이런 어망이 거의 10m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 민물새우가 들어있는 것을 포함해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해안원이 저 앞에 그쪽에서 많이 쳐요. 어디다 쓰느냐니까 홍성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파는 거지 뭐. 그런데 많이 잡을 때는 한 도사발 잡더라고. 이곳은 삭과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도 찾는 곳인 만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민물새우들이 작은 먹이사슬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먹이사슬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새들도 그렇고 고기들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걸 잡아먹는 새들도 날라오지 않거든요.
불법 어구는 도심 한복판 하천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로웽이가 금지된 홍성천에서 최근 통발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가 생태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져서 새들도 많이 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물오리들도 올라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생태 하천을 만드는데 좀 더 저런 투망이나 이런 걸 놔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거는 좀 관에서도 조금 이게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먼저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질적 단속 권한이 있는 홍성군은 불법 어구도 사유재산에 속해 함부로 치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물을 치신 분이 그물을 치거나 수거할 당시에 현장을 검거해야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 앞에서 24시간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권한이 없고 또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관리기관들의 안일한 대처에 늘어나는 불법 어구를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겨울 충청 지역은 지난해보다 춥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겨울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은 지난해 겨울보다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눈과 비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12월과 1월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5일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당대표가 공식 의견으로 건의한 만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선 민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익현 충남도 의원은 24일 도정 질문에서 지난해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도로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대부분 차량 도로만 놓여 있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도내 학교는 모두 223곳입니다. 이 가운데 통폐합 대상은 66곳으로 지역별로는 천안이 1곳으로 가장 적고 태안이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청양 미당초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5개 초중학교는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아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에 징수한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징수한 생태보전 협력금이 70억 4,800만 원으로 2007년 징수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10억여 원을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보전 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훼손 비용을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협력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와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